주하 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다른 콘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자격증 후기인데요.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자기개발 차원에서 계속해서 제가 금융 자격증을 취득해 나갈 생각이어서요. 하나씩 합격할 때마다 후기 영상을 남길까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또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 또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합격 후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줄여서 투운사 자격증은요, 한마디로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한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증권사도 파트가 많겠지만요, 펀드 운용 파트에 입사를 하려면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주쌤은 펀드 매니저 하려고 이 자격증을 취득했냐고요? 아닙니다. 주쌤은 투자 자문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투자 자문업을 하려면 투자자산 운용사나 투자 자문 권유 인력 3종 세트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만 따도 된다고들 하는데요. 이건 저도 준비 중인지라 정보가 확실치 않아서 일단 자문사 준비하는데 시간과 자본이 드는 만큼 미리미리 투자 전문 인력이 되고자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투운사 자격증에 대해서 관련 정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는데요. 사실 주식 방송하면서 방송 전문가들 중에서 투운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못 봐서 제가 따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탓도 크고요. 학교 다닐 때 방송사 취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금융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제가 못 느꼈습니다. 앞섰던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은 회사 다닐 때 취득을 한 거여서 회사에서 모의고사 10회분을 그냥 준 걸 주구장창 풀어 제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서치를 하면서 독학 후기들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이 후기에 나오는 한 달 만에 취득했다, 2주 만에 취득했다,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취득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분야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거나 또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해야지 한 달 만에 취득할까 말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널널하게 3달 정도는 잡아야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 이 정도. 저도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요. 진짜 한 달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한 탓에 중간중간 멘붕이 너무 많이 와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까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분들은요, 최소 2~3달 정도 넉넉하게 잡으시고요. 또 주중에 최소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꾸준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합격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험 자체 난이도가 금융 자격증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인데다가 합격률이 30%대, 또 타 시험들은 60%만 넘기면 되는 반면에 70점대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플 중에서 개나 소나 딴다고들 하는데요. 최소 못해도 100시간 이상은 공들여야 하는 시험이니까요. 자격증 취득하느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운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엽적인 데다가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다음날 돌아서면 그냥 바로 까먹는 정도입니다. 제가 매일 나오는 뉴스들을 토대로 방송을 소화할 정도로 단기 암기력은 좋은 편인데요. 그런데도 까먹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합격률이 30%대이긴 하지만 결시생이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일 가능성도 큰데요. 실제로 저도 제 사수가 몇 년째 전문가를 하면서 투운사 딸 거라고 말만 하고 책상에 문제집만 올려져 있는 거 봤었는데 실제로 자격증 딴 걸 못 봤습니다. 네. 전문가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제가 시험장 갔을 때는 응시생들 연령대도 다양했고요. 결시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부하면서 멘붕 오는 것만 참으면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 필요한 건요. 일단 독학 후기들 많이 읽어두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기본서와 문제집을 잘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 문제집으로는 해커스 투자자산운용사 최종 핵심 정리 문제집을 샀고요. 독학 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시대고시의 패스코드 봉투 모의고사를 샀습니다. 후기 보면 시간 없어서 패스코드 모의고사만 보고 그냥 전부 외워가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건 솔직히 조금 과장이 된 것 같고요. 유사한 문제는 많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요, 투운사 준비하시는 분들 기본서는 몰라도 모의고사는 꼭
패스코드 보세요. 패스코드 정말 강추합니다. 공부 과정을 말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진이 다 빠지는데요. 저는 일단 주식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투은사 전 과정을 보면 세법부터 금융상품, 부동산, 투자 운용, 직무윤리 등 파트가 정말 방대해서 제 관련 경력이 도움이 된 건 10%도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격증과 실무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강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학생분들도 취업 준비생 분들은 아마 이 인강 수강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해커스 황급반 50만 원짜리를 그냥 질렀습니다. 해커스의 합격 보장반이라고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있는데요. 진짜 무슨 용기인 건지 한 달도 안 남았었는데 황급반을 일단 질렀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넉넉하게 3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을 때는요. 황급반을 지르시고요. 저처럼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을 땐 보험용으로 합격 보장반을 등록하시는 게 훨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황급반 지르고 불합격하면 이악 물고 다음 시험은 꼭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지른 거라서요.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황급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강의가 도움이 됐냐고요? 개인적으로는 패스코드 모의고사가 훨씬 더 도움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아예 모르고 패스코드 문제를 생으로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풀고 외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세법이랑 금융상품, 부동산은 아예 제가 몰랐던 파트라서 기본 이론 강의 수강을 했는데요. 휘발성이 워낙 강한 파트라서 독학 후기 보면 제일 나중에 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미리 봐둬서 관련 단어들을 익숙하게 만든 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시험이 11월 말인데 11월 초로 넘어간 상태여서요. 이론 강의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요. 문제풀이 강의만 주중에 2, 3일 정도 3, 4시간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하면서 스트리밍 끝나고 매일 저녁 10시에서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말하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인간 승리네요. 그리고 주말에는 7, 8시간씩 내리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 약속 모임 일절 잡지 않았고요. 저 공부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실 정도로 주말에 잠수 타고 계속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의를 들을 땐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문제풀이 강의를 1.2배속으로 다 듣고 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다회독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또 꾸역꾸역 강의를 다 들으니까 정말 간당간당하게 시험 전주에 완강을 겨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는 어쩔 수 없이 환급을 받으려면 수업을 90% 완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하면서 서브컴으로 강의 틀어놔서 겨우 환급 조건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일하면서 이것까지 신경 쓰느라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문제지에 문제를 안 풀고요. 노트에 번호를 매겨서 따로 답을 체크하는데요. 모의고사 풀 때는 100개 번호를 인쇄한 종이에다가 답을 옮겨서 적었습니다. 그러면 다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필기는 처음에는 10,000원 주고 기본 이론 요약본을 사서 거기에다가 필기를 했었는데요.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는 강의 보는 것도 너무 빠듯해서 결국 필기는 책에다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 듣고 이틀 뒤에 문제 풀고 또 일주일 지나면 다시 돌아가서 문제 푸는 식으로 2, 3회독을 했고요. 오답 체크할 때는 처음에는 짝대기, 2회독 때는 가위표, 3회독 땐 별표가 되면 그 문제는 그냥 답이랑 이론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틀리는 문제 계속 틀리면 바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문제가 휘발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보기 전에 별표 표시된 오답은 꼭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또 공부하면서 추가 꿀팁은요. 스터디 위드미 영상을 틀어두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뭐랄까? 공부하는 게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 저와 이 시간에 목표는 다르지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힘이 되거든요. 근데 채팅창은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한 시기가 또 하필 초중딩들 시험 시간이랑 겹치는 바람에 채팅창에 몇 학년이시냐는 글들이 올라와서 좀 귀엽기도 하면서 좀
현타가 오기도 했거든요. 예, 아무튼 독서실, 도서관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스터디 위드미 영상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대망의 모의고사인데요. 문제풀이 강의 완강하고 나서 시험까지 시간이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완강하는 주말에도 이틀간 10시간씩 넘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남은 6일간 모의고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다들 모의고사는 2주 정도 남겨두고 하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시간이 정말 매우 촉박했습니다. 모의고사 보고 나서는요. 진짜 다음 회차 시험 언젠지 제가 검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커스 문제집 뒤에 있는 모의고사 3회분과 인강 끊어서 제공된 변형 모의고사까지 4회분 정도를 풀었는데요. 처음에 모의고사 점수가 50점대에서 4회분째 때 60점대가 나오긴 했지만 합격 컷이 70점이잖아요. 이때부터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정신적인 위안을 삼기 위해서 독학 후기들 마구마구 뒤져봤던 것 같은데요.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떨어지며 왜 그렇게 커뮤니티에 글들 찾아보시는지 이해가 됐달까요? 일단 모의고사에 초면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오답 정리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맞는데 이 모의고사를 풀면 또 계속 초면인 거예요. 중간중간 책에 없는 내용들도 있어서요. 그런 문제들 틀려가면서 큰 바위돌들 사이에 모래로 촘촘하게 보충하는 그런 느낌들로 추가 내용들을 계속해서 암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독학 후기들 보면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60점대, 70점대 맞았다 이런 글들 많은데요. 가장 위로가 됐던 후기들은요. 사설 모의고사들이 일부러 문제를 어렵게 낸 거라서 모의고사를 풀면 평균적으로 5, 60점대 맞는 게 맞다는 그 말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커스를 다 풀고 오답까지 열심히 했는데요. 오답 정리는 해설지 했는데도 모의고사 1회당 오답 정리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2~3시간 정도는 잡아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스트리밍 휴방한 게 신의 한 수였고요. 남은 6일 동안 장중방송 2회 시간은 하루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씩 모의고사 2회분씩 풀면서 오답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코드 OX 문제집 이거는 정말 공부하면서 틈틈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도 짬날 때 한 번씩 보다가 막판에는 그냥 빨간 펜으로 답 체크 다 해서 2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코드 모의고사로 넘어가서요. 이때부터 또 멘붕을 겪습니다. 해커스를 4회분이나 풀어서 그래도 60점대 이상은 맞겠거니 하잖아요. 그런데 싹 리셋됐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가 보기에서 답 개수 맞추기, 답 여러 개 맞추기인데 하나라도 아리송하면 이건 뭐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틀렸으니까 또 오답 정리할 때 공부가 더 잘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패스코드 모의고사를 4회분 중에서 3회분까지 문제를 푸는데 시험이 일요일이잖아요. 막판 금요일까지도 계속 50점대가 나와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독학 후기를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하도 제가 많이 봐서 이번에는 키워드를 투운사 패스코드라고 검색을 해서 계속 못 본 후기들을 찾아봤더랬죠. 다시 후기 보고 할 수 있다. 멘탈 충전하고요. 이악 물고 토요일에 해커스 4회분부터 패스코드 3회분을 2회독해서 문제를 싹 다 풀었고요. 거기서 또 틀린 오답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코드 모의고사에서 실제 유형풀이 100문제 추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 안 풀고 눈으로만 쓱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졸면서 봤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이 실제 유형풀에 있는 유사 문제들이 몇 개 나와서요. 이거 진짜 안 봤으면 정말 큰일 났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험 치르기 4시간 전에 패스코드 4회차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패스코드에서도 60점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진짜 합격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답풀이 하고 또 오답 위주로 한 번 더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강남의 경기고에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이거는 정말 꿀팁이긴 한데 왜 시험 후기마다 시험장 후기가 있을까 대충 봤었는데 이것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시험장에 주차 못한다고 해서 저도 차를 안 끌고 택시 타고 학교 입구에서 내렸는데요. 일단 경기고가 너무나 경사진 곳에 있어서 오랜만에 등산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막 빠른 걸음으로 가파른 언덕 잘 넘어가시는데 저는 그냥 숨이 턱턱 막혀서 안경에 김이 다 서려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투운사 시험을 종사자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차 끌고 오신 분들 정말 많으셨고요. 강남이어서 그런가 외제차 끌고 와서 시험 보신 분들 많았습니다. 아무튼 언덕배기에 있어서 만약에 다음에도 자격증 시험을 경기고에서 본다면요. 저는 100% 차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코로나 문답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수험표 뽑을 때 거기에 문답지가 같이 있어서 문답지 작성하고 건물 입구에서 담당자에게 주면 됩니다. 저는 문답지 제출하는 걸 들어갈 때 알아서요. 입구에서 부랴부랴 작성하고 들어가느라고 뒷사람 눈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코로나 문답지를 쓰시고 가는 게 좋고요. 수험번호 확인하고 입실에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퇴실은 시험 시간 1시간 20분이 지나면 퇴실이 가능하고요. 수정 테이프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계산기는 리셋하라고 하는데요. 계산기는 10,000원짜리 공학 계산기 사셔서 미리 연습을 좀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운사 문제, 계산 문제가 꽤 있긴 한데요. 사실 이 계산 문제 잘 몰라도 다른 문제에서 득점하고 과락만 면해도 되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 나온다고 해서 자격증 시험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산 문제는 해커스 문제집 뒤에 있는 필수 40개 공식 중에서 반 정도는 달달 외워갔고요. 계산 문제는 공식을 외우더라도 어차피 응용 문제가 나오면 틀리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문제에서 득점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 밀려 쓰지 않도록 컴퓨터로 마킹 잘하고 나오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이 후기 영상은 기존 회사 생활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정말 꿈에도 못 꿀 자격증 취득 후기인데요. 그나마 재택근무라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후기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어떤 일이건 한 번 시작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작한 의도도 있습니다. 매매도 하시면서 잘 안 된다고, 손실 보고 있다고, 주식은 맞지 않다며 포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다면 존버는 성공합니다. 저도 앞으로 자문사 열기 전까지 자기계발과 전문성 그리고 커리어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금융 자격증을 취득해 나갈까 하는데요. 그때마다 후기 영상 남기도록 할 거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장중 방송할 때도 공부하라고 시간 양해해주신 우리 VIP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커뮤니티에도 가족처럼 축하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자!